예,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것처럼 특검이 오늘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섰습니다. 앞선 시도에서 한 번 실패를 했던 만큼 이번에는 어떤 전략으로 특검이 영장 집행을 시도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스튜디오에서 다뤄볼 텐데요. 진기훈 사회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김건희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집행 시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 오전 상황 전반적으로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특검팀은 오늘 오전 7시 50분쯤에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해서 본격적인 영장 집행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특검이 예정을 했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영장을 집행한다 이런 계획이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신청을 9시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을 하면서 이 일정을 1시간 정도 빨리 앞당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시쯤 당초에는 이제 구치소에 도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이보다는 조금 빠른 7시 50분을 조금 넘긴 시각에 특검 차량들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지금 특검 측에서는 구치소 안에서 영장에 대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1차 시도 때는 문홍주 특검보가 이제 파견이 돼서 이 문홍주 특검보의 지휘 아래 검사와 수사관 등이 서울구치소에 투입이 돼서 영장 집행에 나섰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특검 측에서 지휘를 하고 또 이런 영장에 대한 실제 집행은 교도관들이 맡을 이러는 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저녁에 서울구치소에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특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지시를 서울구치소에 내린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물리력 행사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사실 굉장히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서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번의 사례처럼 완강하게 거부를 한다면 이번에는 물리력 사용도 불사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또 이제 그제 김건희 특검의 브리핑에서는 2017년에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 그때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는데 이때 이제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 최순실 씨를 강제 구인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양손을 이제 한쪽씩 잡고 나오는 모습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기도 했었죠.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언급했다라는 거는 이제 오늘도 만약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거부를 한다 이런 상황이 빚어지게 되면 물리력 사용도 어느 정도 불사하겠다 이런 의지가 읽히고요. 지금 또 특검팀에서도 서울구치소 측과는 좀 이런 부분의 협의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정성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무부 장관의 지시 이게 나온 배경도 지금 물론 이 영장의 집행의 지휘는 특검팀이 하겠지만 이 인치를 하는 주체는 교정당국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병에 대한 책임은 교정당국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치 시도 자체는 교정당국에서 나서서 하게 될 걸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정당국을 관리하는 법무부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에게서 이제 이런 지시가 나가는 이러한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됐던 건데요. 앞서 1차 시도 때는 사실 그 교정당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피의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또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좀 부담을 느끼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매뉴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어찌됐건 정 장관의 이러한 강력한 지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또 특검에서도 굉장히 이번에는 강력하게 좀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에서는 이전 1차 시도 때와는 조금 교정당국의 이런 인치 시도에 대한 기류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짚어준 것처럼 어제 직접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교정당국에도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친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교정당국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인치를 할 경우에 지난번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그 경우라고 하면 직접 신체적 접촉도 가능하다고 저희가 봐야겠습니까? 네, 만약 이 물리력 행사에 나선다고 하면 신체 접촉이라는 거는 사실은 불가피합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의 신병을
옮겨야 되는 과정이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몸에 손을 대는 행위는 당연히 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최서원 씨가 이제 그 강제 집행이 될 때 네. 그때도 이제 법무부 쪽에서 이제 교정당국 쪽에서 이렇게 양팔을 한쪽씩 잡고 이렇게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왔던 이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물리력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수준이 아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물론 지금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을 물리적으로 끌어내고 이제 인치를 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 어느 정도의 이런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좀 허용이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근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만약에 뭐 불법적으로 뭐 몸에 손을 대려 한다거나 네. 약간 이렇게 되면 또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또 입장을 또 고수를 하고 있어요. 예. 물론 이 법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받아들여질지 이 부분은 또 이제 나중에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일단 뭐 어찌됐건 앞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정 장관의 강력한 지시도 있었고 또 법무부 교정당국이 사실상은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만큼 오늘 만약 특검 쪽에서 물리력 행사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이전과는 좀 다를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지금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렇게 좀 만만치 않게 또 강력하게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예.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물리력 행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은 아직은 영장 집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지난번 1차 체포 시도 때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었나요? 지난번 1차 시도 때는 이제 뭐 사실 오전 11시 정도에 이제 종료가 돼서 예. 나왔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했을 때는 호송차가 만약에 영장 집행에 성공을 했다면 예. 이제 윤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같이 따라 나왔어야 아, 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호송차가 없이 그냥 빈 차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8시 30분쯤부터 집행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구치소에 도착을 한 게 오전 8시 30분쯤이었는데 2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었다고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한 2시간 2, 30분 정도 이제 이런 어떤 대치 끝에 예.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신병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이렇게 집행이 종료가 됐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역으로 지금 계산을 좀 해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구치소 안으로 들어간 시점이 한 7시 반으로 저희가 좀 보면 될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7시 50분. 50분이 그쵸? 좀 넘어서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차 뭐 주차하고 이제 예. 수사관들 내리고 이제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은 구치소 안으로 들어간 시간은 8시 정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들어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7시 53분쯤에 지금 그 차량이 통과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라서 8시가 좀 넘은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집행이 시작됐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지금 시간이 9시 38분, 9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1시간 한 40분 정도 그렇네요. 지나가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시간 40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예. 지금 들어온 속보로는 어쨌든 특검팀에서 계속해서 체포영장을 집행 중이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쨌든 이 말에서 저희가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오늘은 강경하게 최종적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파악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그럼 오늘은 일단 하겠다라는 의지로 읽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선은 뭐 계속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특검에서는 영장 집행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게다가 지금 신병 확보를 해서 대면 조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 자체도 지금 굉장히 상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체포영장 집행은 그대로 할 것이고 다만 이제 이런 방식에서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이냐. 앞서서 뭐 지금 특검팀에서 뭐 속옷 차림으로 거부를 했다 이런 네. 상황을 밝히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상황을 밝혔다라는 거는 다음번에는 좀 집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앞서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된 부분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재집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오늘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특검팀에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배제할 수도 없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윤 전 대통령이 올라 있는 혐의가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와 같이 지금 수사 대상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도 물론 이제 김건희 씨가 이 부분과 관련한 특검의 조사를 받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특검 측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재집행에 나서고 다시 그래서 지금 오늘이 이제 유효기간의 만료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치소 안에서 집행에 실패를 한다고 하면 재청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특검 측에서는 집행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고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서울구치소에 7시 50분경에 특검팀 차량이 이제 구치소 안으로 들어갔고 현재까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저희 기자가 이야기하기로는 오늘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에 변호인 접견을 요청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집행을 앞두고 이제 접견을 요청했으면 그러니까 이 접견 같은 경우에는 요청한 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이 변호인 접견이라고 하는 건 사실 헌법상 보장된 권한입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이 특검이 영장을 집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방해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영장을 집행을 하러 왔는데 네. 내가 변호인 입회하에 이 영장 집행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건 특검이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당연히 영장 집행에 있어서 우선돼야 되는 권리이거든요. 하지만 변호인 접견을 하겠다. 이게 뭐 무슨 재판을 위해서 접견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건 그 검찰이나 특검의 영장 집행을 대비하기 위해서 변호인을 접견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어느 정도 좀 강제로 뭐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협의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물론 9시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을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오늘 체포영장 만료의 시기를 조금 기다리는 한마디로 좀 버티기 전략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러한 분석도 나왔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변호인 접견의 경우에는 또 특검의 의지가 또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되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특검 입장에서도 뭐 물리력도 뭐 물론 불사하겠다고 하겠지만은 예. 또 어느 정도 또 마찰은 피하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변호인과 좀 상의를 하면서 이런 어떤 뭐 조사에 협조를 할 건지, 협조를 하면 어느 정도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좀 타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을 만약에 변호인 접견 시간으로 둔다면 네.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을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특검 예. 입장에서 봤을 때 통상적인 피의자가 변호인 접견을 하는 시간이 넘어서게 된다면 또 이제 강제로 좀 집행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변호인이 선임된 시점이 1차 체포 영장이 이제 집행이 무산된 이후였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좀 이 특검 측에서도 언제까지는 좀 소환을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선임이 되면서 좀 소환 일정이 조율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아침 상황을 보면은 그 부분은 아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아니었기 때문에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그렇죠. 걸로 아마 이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특검팀에서는 1차 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난 이후에 바로 거의 브리핑을 열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왜 이 영장 집행에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브리핑을 했고 이것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또 반발을 하기도 그렇죠. 했었죠. 예.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최서원 씨 인치 얘기도 했었고 이렇게 좀 강력한 의지를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뭐 어제까지는 집행을 안 하겠다. 하겠다. 네, 어제가 사실은 체포영장 마감일의 하루 전날이라서 어저께 집행을 하는 것 아니냐. 사실 이런 관측도 좀 나왔었는데 또 이제 김건희 씨 조사도 있었고 하는 걸로 좀 미뤄진 걸로도 보이지만 어쨌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변호인이 선임이 됐고 선임계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럼 변호인들과 함께 이런 수사 일정과 이런 출석 일정들을 좀 조율하는 이러한 시기를 겪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어제까지는 집행을 보류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기간 안에 결국에는 출석에 대한 의지가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을 특검 측에서 확인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감일 당일날 이렇게 2차 집행 시도에 나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변호인들과 협의를 했지만 그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인 마지막 날 오늘 지금 이제 구치소에 직접 가서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팀에서도 어쨌든 강력한 의지로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의 재집행에 성공해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면 수사에 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팀의 전략도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예.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사실 이렇게 처음 체포가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공수처나 뭐 이런 기관들에서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대부분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서에 뭐 심지어 뭐 날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이 수사에 협조하는 것 자체를 좀 굉장히 안 해오는 이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만약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을 해서 윤 전 대통령이 이 김건희 특검의 체포에 응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여지껏 해왔던 것처럼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이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높아 보이는 관측이 좀 우세하고요. 예. 또 여기다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대상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근데 이게 부인인 김건희 그렇죠. 씨랑 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근데 김건희 씨는 어제 조사에서 이 의혹을 모두 부인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본인의 진술이 본인을 넘어서 김건희 씨한테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오늘 영장 집행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해왔던 이런 묵비권이나 이런 방식들을 고수하는 이러한 형태가 반복이 될 수 있는데, 이때 특검에서는 어쨌든 조서의 기록을 남기고 또 이제 이러한 뭐 지금 수사기관에서의 뭐 수사에 임하는 모습이 좀 불성실했다거나 또 이러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어쨌든 했는데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것들도 어쨌든 뭐 물론 조서에 날인을 한다면 향후에 이제 재판에 갔을 때에는 이것들이 또 증거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어쨌든 재판부에서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예. 말씀 중에 지금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1차 집행 때와 마찬가지로 완강한 거부로 인해서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오늘도 중단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특검팀에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서울구치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시 50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시간 전쯤에 이제 특검팀이 들어가서 지금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을 한 것인데요. 지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일단은 영장 집행이 중단됐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요. 부상이 우려돼서 오전 9시 40분쯤에 집행을 중단했다라고 김건희 특검 측에서 속보가 전해져 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측이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서 오전 9시 40분쯤, 지금으로부터 10분 전쯤에 집행이 중단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8시 25분경에 특검이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를 했는데요. 그 이후 지금 1시간 20분여 만에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일단은 이 특검 측에서는 물리력을 행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물리력을 동원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영장을 다시 집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가 있었고, 결국 이제 특검 측에서 판단하기에 부상 등의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오전 9시 40분에 집행을 중단했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영장 이제 어쨌든 집행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오늘까지였고, 오늘 그러면 집행을 중단했다는 것은 일단 여기서 일단은 멈춘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9시 40분에 집행을 중단했다라고 예. 하니까 곧 이제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그 구치소 바깥으로 앞서 들어갔던 이 특검팀의 차량이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은 일단 오늘의 이제 2차 집행은 여기서 중단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오전 시간대잖아요. 아직 그렇죠. 10시도 안 된 시간이라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체포영장 재청구의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오늘 라고 그럼 바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뭐 빠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또 법리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또 다시 또 영장 재청구하는 그 청구서에다 또 적시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들이 있었고 예. 이렇게 뭐 피해자의 거부로 이렇게 무산이 됐다라고 하는 점을 또 이제 적시를 해서 영장 청구서를 또 다시 꾸려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르면 오늘이거나 뭐 내일이나 중으로도 이제 체포영장 재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인데 특검의 결정을 한번 다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지금 들어오는 속보 등에 따르면 특검에서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장을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는 달리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 더 강경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완강한 거부를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다시 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 뭐 여러 가지 서면 조사라던가 고려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시나리오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은 체포영장을 만약 재청구를 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다시 뭐 집행에 나서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물리력까지 행사를 했는데도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했다고 한다면 향후에 이런 이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 보인다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뭐 이제 이런 어떤 서면 조사의 방식도 택할 수가 있겠고 또 구치소의 접견 조사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이런 방법들도 특검 측에서 고려를 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공천 개입 의혹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약간 본인의 어떠한 형태로든의 어떠한 내용으로든의 진술은 지금 특검이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뭐 서면으로라도 아니면 뭐 이런 구치소 접견의 방식으로라도 일단은 시도를 하려고 될 텐데 현재로서는 여태껏 이제 김건희 특검팀이 좀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 그리고 또 대면 조사 또 지금 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한다라는 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특검 사무실로 옮겨서 그러니까 인치를 해서 그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항상 이제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 이런 좀 기조로 김건희 특검이 나갔던 게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재집행의 가능성이 재청구의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높아 보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있었던 2차 시도는 결국 1시간 15분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속보 등을 토대로 구치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보면은 이제 물리력을 행사한 것까지는 맞는 것 같고요. 완강하게 거부를 했고 이 중단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부상이 우려됐다라는 것인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뭐랄까요 구치소에서 이제 몸에 손을 대면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앞서 밝힌 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인치에 이제 성공하고 아니고와 별개로 오늘 있었던 이 자체만으로도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기존에 내온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뭐 물리적으로 손을 대고 나서부터 이제 뭐 그런 행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지금 또 방금 전에 들어온 내용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김건희 특검에서 오늘 상황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겠다고 지금 예. 안내를 했기 때문에 예. 과연 물리력 행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단 특검 측이나 뭐 윤 전 대통령 측의 설명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앞서 이제 저희가 물리력 행사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많은 이제 법조계의 견해는 이러한 뭐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를 인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물리력 행사로 이제 뭐 팔을 잡아서 끈다든지 네네. 뭐 이러한 부분들까지는 통상적으로 이제 허용이 되는 부분이 그 있습니다. 요건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건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과정에서 뭐 뿌리치거나 할 때 뭐 심각한 뭐 부상이 있었다라든지 뭐 아니면 이런 부분이 되면 이제 이거는 피의자 쪽에서 좀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가는 이러한 좀 격렬한 뭐
상황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이제 뭐 통상의 방법으로 좀 이제 그 수감실 안에 있는 피의자를 끌어내는 과정에서의 있는 일반적인 그런 수준이었던 건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지금 향후에 법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특검 측의 브리핑이 몇 시라고 조금 전 2시라고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시 30분이 되면 이제 오늘 구치소 안에서 오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지난번 1차 때도 굉장히 좀 생생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도 비슷한 수준의 브리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수위에 대해서는 좀 특검 측에서도 고민을 하겠습니까? 뭐 수위에 대해서는 고민은 하겠지만 지난번에 사실은 워낙에 그 현장을 생생하게라고 하는 거의 내용은 뭐 속옷 차림으로 예. 누워서 이제 거부를 했다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인데 이렇게 공보를 하고 나서 사실은 김건희 특검 쪽에서도 조금 많이 부담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었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또 여지껏 김건희 특검의 공보의 방식을 또 한번 살펴보면요. 굉장히 그 수사 상황이나 조사 상황에 대한 말을 아낍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밝히는 거를 꺼려요. 대조적이에요, 상당히. 예, 그렇긴 하지만 또 정작 이제 이런 앞서 윤 전 대통령의 1차 집행 때 실패를 했던 부분, 또 이제 집사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게 이제 기각이 됐던 상황들, 뭐 이렇게 좀 본인들의 수사나 조사에 뭐 살짝씩의 문제가 있었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적극적으로 또 이런 상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그리고 또 본인들이 향후에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좀 구체적으로 또 공보를 했던 바가 있거든요. 예. 오늘은 또 심지어 이런 문자 안내로 물리력 행사까지 동원을 했으나 완강한 거부로 부상 우려로 멈췄다라고 정도까지 이제 안내를 했다면 지금 오후 2시 30분 브리핑에서는 꽤 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다라는 걸로 기자들의 질문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화요일, 금요일만 정례 브리핑을 한다고 했어요. 김건희 특검에서. 예. 예, 원래는 매일 하던 거를 예. 이제 화요일, 금요일만 일주일에 2번씩만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럼 이례적으로 오늘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예. 아무래도 김건희 특검팀에서 오늘의 이런 어떤 일련의 이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이 있을 걸로는 예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후에 어쨌든 여러 가지 질문을 특검팀에서 받게 될 텐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쨌든 1차 집행 당시에도 짚어주신 것처럼 뭐 수위를 벗은 이유에 대해서 뭐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갈리기도 했었고 오늘 또 어쨌든 물리력까지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어쨌든 오전 9시 40분쯤에 집행을 중단을 했습니다. 2차 시도가 1시간 15분 만에 끝났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아마 특검팀이 타고 있는 차량으로 지금 보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가는 모습인데요. 9시 40분쯤 집행을 중단하고 10시경 한 20분 정도가 지난 시점이네요. 10시경에 이제 특검팀이 철수하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상황, 오늘 오전까지 굉장히 어쨌든 특검팀에서도 숨가쁘게 움직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오전 8시에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특검팀이 7시 53분쯤에 이제 지금 저 보고 계시는 차량을 타고 이제 구치소 정문을 통과를 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전 8시 25분에 이제 본격적인 특검 영장 집행 지휘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이런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는데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가 있었고 또 이 과정에서 부상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오전 9시 40분쯤 그러니까 영장에 대한 본격적인 지휘가 시작된 시간부터 1시간 40여 분이 지나서 영장 집행이 중단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자, 오늘로써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만료가 되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영장을 재발부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제 오늘 브리핑에서도 이 내용들이 다 다뤄지겠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언론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냐, 예. 어떻게 조사를 하게 될 것이냐. 사실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는 데 이르렀던 건 윤 전 대통령 쪽에서도 체포에 응하지 않았까,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네.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좀 이제 영장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하라. 이거를 법원이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지금 이게 2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무산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굉장히 영장 청구서에는 자세하게 기재가 될 걸로 보이고 또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약 제 특검이 청구를 하게 된다면 영장이 다시 발부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시기도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특검팀에서도 어쨌든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도 신속하게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어쨌든 김건희 특검팀에서 어제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김 씨가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어제 이제 김건희 씨는 한 7시간 20분 정도, 그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조사를 받고 이제 공격적으로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혐의는 크게 5가지 혐의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이런 어떤 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그다음에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를 둘러싼 이런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5가지 혐의에 대한 부분의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질문지 100쪽 정도의 분량으로 특검에서는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다 마쳤다라고 특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조사를 다 마쳤다는 것은 어쨌든 입장을 내놨다는 것인데 김 씨는 어떤 입장들을 주로 내놨습니까? 주로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우선 혐의를 하나씩 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경우에는 핵심이 됐던 게 이 주가 조작이 될 걸 알면서도 본인이 이 과정에 계좌를 지원했는지, 즉 전주 역할을 했는지 이 고의성의 여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는 이게 지금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과 이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음을 한 게 공개가 예. 됐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제시하면서 주가 조작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이제 추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김 씨 측은 정황 증거일 뿐이다. 또 이때 당시에 이제 서울대 석사 과정 중이라서 이런 어떤 주식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고 또 자신의 계좌도 이 일당에게 맡긴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존의 입장과는 좀 비슷한 입장을 내면서 부인을 했고요. 예. 또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이것 역시 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대가를 무상으로 제공을 받는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게 해주는데 압력을 행사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힘이 없는 사람이다. 힘이 없는 사람인데 명태균 씨에게서 계속 연락이 와도 부담이 됐던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실을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고리는 끊어냈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여론조사 결과 자체도 또 단순히 공유해 받은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대가성을 부인을 한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 또 부인을 했고요. 또 이런 어떤 특검의 이제 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의 현안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부인한 취지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특검 측이 한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이 통일교 측에서 현안 청탁을 위해서 전달했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랑 명품 가방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교환이 됐거든요. 일부 품목은 교환이 됐는데 결론은 지금 이렇게 청탁으로 전달이 됐다라는 이 물품을 특검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받았냐? 라고 물어봤더니 받은 적 없다라는 이제 대답이 당연히 돌아왔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도 이제 청탁에 대한 거를 부인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이런 어떤 목걸이, 그러니까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 이게 진품 가품 논란이 있었던 그 목걸이를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에는 가품으로 일단은 밝혀진 상황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15, 16년 전쯤에 모친에게
선물을 하려고, 그러니까 모친 최은순 씨에게 선물을 하려고 구입을 했던 목걸이고 200만 원대 모조품이다. 이후에 순방 때 빌려서 쓴 거다. 그러니까 200만 원이면 이게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신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 후보이던 시절에 오히려 이 투자는 손해를 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게 허위사실 공표다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또 어제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이 부분 역시도 이게 당시에 손실을 본 계좌를 특정을 해서 얘기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대답을 하면서 결국에는 어제 모든 혐의, 그러니까 조사가 이루어졌던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을 어쨌든 정리를 해보자면 어제 김건희 씨가 특검에 출석을 해서 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에 출석한 시간 그리고 조서 열람 시간까지 합치면 11시간 정도 특검에 머물다가 이제 귀가를 하게 된 건데, 특검 측에서도 예정된 신문 사항은 모두 소화를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다만 김건희 씨는 혐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거의 다 이제 부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받고 있는 혐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특검 측에서도 어쨌든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추가 소환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쳐집니까? 추가 소환은 불가피하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가 어제 조사한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지금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다른 내란이나 해병 특검과는 다르게 이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본인들이 새롭게 인지를 해서 수사가 되는 대상들이 지금 계속 추가가 되고 있어요. 예. 집사 게이트 의혹이라든지 외유성 순방 의혹이라든지 이런 의혹들도 계속 되고 있는 과정에서 추가 조사는 불가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조사의 방식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또 그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신병 확보를 한 다음에 조사를 할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어저께 그 조사의 태도를 보면 물론 성실하게 다 조사에 임하기는 했지만, 이게 사실 보면 앞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때도 보면 통화 녹취를 실질적으로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 이러한 취지로 계속 답변이 나오고 있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이런 어떤 추가 소환 조사를 해서 묻는 것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구속을 시켜놓고 이제 구속 상태로 이제 신병을 확보를 해놓고 이제 본인들이 나머지 의혹들에 대한 이런 조사를 좀 진행을 하는 이런 방식을 검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어제 조사가 진행이 됐던 부분들은 사실상 김건희 씨 측의 어느 정도의 입장이 이미 나와 있던 부분입니다. 게다가 또 워낙에 해묵은 사건들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의혹들의 경우에는 김건희 씨가 좀 전면에 나서 있는 의혹들이 많고, 또 특검 측에서도 아직까지 좀 수사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은 의혹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특검에 추가 소환 조사 요구서가 온다라고 하면 김건희 씨 측이 어제와는 다르게 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 과연 이제 이렇게 모든 혐의를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소환 조사의 실익이 있을 것이냐, 또 앞으로의 추가 소환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김건희 씨 측에서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냐라는 데에 대한 의문,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지금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소환 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 시점 또한 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부르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그 시점도 상당히 좀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을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로 바로 넘어가지 오히려요. 않겠느냐라는 관측에 그래서 힘이 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만약에 발부가 됐다고 한다면 그 지금 혐의 내용, 구속영장 청구 혐의 내용이 어떤 것들을
사실을 적시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혐의들이 법원에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판명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어찌됐건 특검 수사에는 더욱더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증거인멸 염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할 걸로 점쳐지는 이유도 예. 사실 지금 아직까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지금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의혹들이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구속을 해서 신병을 확보한 관련자들도 있습니다. 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이 좀 많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지금 새롭게 인지해서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검이 관계자 소환 자체도 못한 뭐 핵심 많죠. 관계인들도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집사 게이트의 뭐 집사라고 불리는 김예성 씨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김건희 씨 측이 접촉을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증거 인멸을 할 우려에 지금 다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사의 탄력이라도 이제 받기 위한 이런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라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청구 시점 자체는 뭐 빠르면 오늘 정도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굉장히 좀 빠른 시일 내에 특검의 결단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 그리고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무산 소식까지 진기훈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